웃으면서 등에 칼을 꽂는 여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칼이 아닙니다. 주먹도 아닙니다. 입에서 입으로 건너간 말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말을 퍼뜨린 사람은요, 바로 그 여자를 딸처럼 아낀다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머리를 같이 빗고 한 지붕 아래 살던 사람. 웃으면서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최참봉 댁은 고을에서 이름난 집이었습니다. 벼슬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참봉은 고을에서 가장 인심 좋은 양반으로 통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이웃을 먹였고 억울한 소작인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줬어요. 재산보다 명예를 먼저 아는 사람이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이 씨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어질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동이 말을 대신했어요. 동네 가난한 집 안악이 몸을 풀 때면 이 씨 부인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밤을 새웠고 홀로 사는 노인이 끼니를 걱정할 때면 이 씨 집 살인문으로 소반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표 없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채령이었어요. 채령이는 어릴 때부터 어미를 닮았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눈이 깊은 아이였어요. 무언가를 한번 보면 오래 기억했고 한번 마음에 담은 사람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참봉은 딸 채령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했어요. 우리 집 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내렸구나 하고 그 봄날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씨 부인이 몸져 누운 건 채령이가 11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이 차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봄이 와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와도 자리를 털지 못했어요. 채령이는 그해 내내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학업도 뒤로 미루고 놀이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약탕기를 직접 끓였고 어머니 드실 죽을 직접 쑤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하기엔 버거운 일들이었는데 채령이는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지만 채령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이었어요. 이 씨 부인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채령이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어요. 채령아, 내가 착한 거 어미는 안다. 근데 착하기만 하면 쓴다. 세상이 만만찮으니라. 착하되 눈을 떠라. 알겠니? 채령이는 눈물을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새벽이 오기 전에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났습니다. 최참봉은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어 갔어요. 혼자 관아일에 집안일까지 감당하자니 몸이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채령이가 안간힘을 썼지만 14짜리 아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무렵 청주에서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씨, 남편을 병으로 잃고 딸 하나를 데리고 고을에 내려온 과부였어요. 딸 이름은 순심이, 채령이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박 씨는 처음 최참봉 댁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옷매무새가 단아하고 말씨가 조심스럽고 행동거지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최참봉이 관아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을 차렸고 채령이한테는 친딸처럼 살뜰히 대했어요. 어머니처럼 머리를 빗겨주기도 했고 새옷감을 사다가 저고리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다들 말했어요.
최참봉이 복이 있다고 저런 여인을 얻었으니 하고 채령이도 처음에는 박 씨가 좋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 한켠이 쓸쓸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와 순심이가 그 집에 들어온 지 넉 달이 됐을 때 최참봉과 박 씨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채령이는 그날 뜰에 서서 혼례를 지켜봤어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환한 얼굴인 것이 오랜만이었으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한동안은 볼 수 없는 것이 될 거라는 걸. 혼례가 끝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관아일로 사흘을 집을 비웠어요. 그 사흘 사이에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어요. 밥상이 들어오는데 채령이 앞에 놓이는 반찬이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순심이 앞에는 생선이 놓이는데 채령이 앞에는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어요. 채령이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앞에서는 더더욱. 그 다음엔 일이 생겼어요. 채령아, 뒷곁 장독 닦아라. 채령아, 우물에서 물 길어다 항아리 채워놔. 채령아, 안방 청소는 내가 해. 박 씨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조심스럽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명령이 됐어요. 채령이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군말 없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착하되 눈을 떠라. 채령이는 눈을 뜨고 싶었는데 눈을 뜰수록 보이는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순심이는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채령이가 일하는 동안 순심이는 방에서 술을 놨습니다. 채령이가 물을 기를 때 순심이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어요. 처음엔 순심이가 눈치를 봤어요. 언니가 저러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싶어서. 그런데 어미 박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순심이도 점점 모른 척을 배웠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그 모른 척이 결국 나쁜 짓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거든요. 최참봉이 돌아왔을 때 박 씨는 돌아왔습니다. 살뜰하고 상냥한 박 씨로 채령이한테도 다정하게 굴었어요. 최참봉이 보는 앞에서는 채령이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였어요. 아버지가 저 여인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채령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의지를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편해지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이 채령이를 오래 묶어뒀습니다. 채령이가 16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최참봉 댁에 손님이 왔습니다. 먼 친척 되는 박진사 댁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이주봉. 나이는 22. 이 고을 원님 아래서 일을 배우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주봉이 최참봉과 인사를 나누고 사랑채에서 밥을 먹었어요. 채령이는 밥상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가 채령이를 불렀어요. 채령아, 내가 낮에 사랑채에서 뭘 했니? 채령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상 들고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박 씨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아니, 뭔가를 꾸미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채령이는 방으로 돌아와서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최참봉 댁 딸 채령이가 사랑채 손님과 수상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고을 안악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채령이가 손님이 드나드는 사랑채에
혼자 오래 머물렀다고, 그 손님과 눈빛을 주고받았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채령이는 그 소문을 이웃 안악한테서 들었어요.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발이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들어도 같은 말이었어요. 채령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소문 들으셨습니까? 박 씨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지. 가엾은 것. 사람들이 왜 그런 소문을 내는지. 그 표정이 채령이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슬픔이 없었거든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만족 같은 것이, 일이 뜻대로 됐다는 것 같은. 채령이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소문은 저 여인한테서 나온 거구나 하고, 소문은 최참봉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관아에서 일하다 들어온 최참봉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채령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채령아, 사실이냐? 채령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손님과 사랑채에서 오래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니냐? 밥상 들고 들어갔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최참봉이 한동안 채령이를 바라봤어요. 채령이는 아버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피하는 법이니까. 채령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들어가거라. 그게 전부였어요. 채령이는 방으로 들어와서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준 건지 안 믿어준 건지 알 수가 없어서였어요. 믿는다는 말도 없었고 안 믿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채령이를 더 힘들게 했어요. 밤에 박 씨가 안방에서 최참봉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령이가 원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소문이 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우리 집 체면에 어쩌나. 최참봉이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 목소리가 다시 났어요. 채령이 혼처를 빨리 정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전에 먼 고을로 시집을 보내야지. 이 고을에서는 이제 어렵게 됐으니. 채령이는 이불을 눌러 쥐었습니다. 먼 고을로 시집을 보낸다. 그게 박 씨의 목적이었구나. 소문을 내서 채령이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거구나. 이 집에서 채령이가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박 씨와 순심이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신망과 아버지의 곳간이 전부 저둘 차지가 되는 겁니다. 채령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채령이 방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순심이었습니다. 순심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채령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등잔 하나가 그 사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순심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채령이가 순심이를 바라봤습니다. 소문. 어미가 낸 거야. 채령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순심이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욱했어요. 알고 있었다. 미안해. 순심이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어미가 뭔가를 꾸민다는 건 느꼈는데 설마 이런 일까지 할 줄은. 어미가 저녁에 옆집 안악한테 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걸 봤어. 그때 알았어. 근데 말을 못했어. 어미가 무서워서. 채령이는 순심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순심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채령이도 알았어요.
이 아이는 그냥 무서운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미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거스를 힘이 없는 아이. 그 처지가 채령이는 오히려 측은했어요. 순심아, 응, 너한테 원망 없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순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어미가 이 집에서 뭘 원하는 건지 내가 아는 대로만 말해줘. 순심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리고 이 집. 어미가 청주에서 빚을 많이 지고 왔어. 언니를 빨리 내보내고 이 집안을 어미 손으로 주려는 거야.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만약 아버지마저 잘못되시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채령이는 그 말을 듣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 좋다는 말, 맞는 말이었어요. 최참봉이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을 했습니다. 밥도 잘 못 드셨어요. 그게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채령이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됐습니다. 이건 서두를 일이구나.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하는구나.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 씨가 잠든 시각에 채령이는 집을 나섰어요. 향한 곳은 관아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에서 오래 살아온 마을 어른들을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교분을 나눠온 어른들. 최참봉 댁이 어떤 집인지, 채령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똑똑히 아는 어른들. 채령이는 그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밥상 이야기를, 소문 이야기를, 순심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박 씨가 청주에서 빚을 지고 왔다는 것도, 아버지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어른들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끊지 않고 다 듣고 나서 제일 연장자 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채령아, 그 소문이 억울하다는 걸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내 어미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자란 아이인지 우리가 모를 것 같으냐? 채령이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근데 소문이란 게 그렇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퍼진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힘을 보태야지. 어른들이 움직였어요. 고을에서 신망 있는 어른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채령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그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게끔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어른이 박 씨의 청주 시절을 알아봤어요. 진짜로 빚이 있는지,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흘 뒤에 소식이 왔습니다. 박 씨의 전 남편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습니다. 빚이 산더미 같았어요. 박 씨가 그 빚을 피해서 고을로 내려온 거였고 최참봉 댁은 그 빚을 갚을 기회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최참봉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이 박 씨를 불렀습니다. 대청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채령이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처 방에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최참봉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박 씨, 채령이한테 낸 소문이 당신이 꾸민 것이냐? 박 씨가 부정했습니다. 발뺌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억울하다고,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 그런데 최참봉은 이번엔 달랐어요. 청주 빚은, 박 씨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전 남편 일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이 말했어요.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채령이 어미 이 씨를 잃고 나서 오래 혼자였소. 이 아이 하나 키우면서 버텼는데 당신이 들어와서 집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아 좋았소. 그런데 내가 너무 몰랐구려. 박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아이 하나 망신시키려고 소문을 냈소. 내 딸을, 그 집에서 나고 자란 내 딸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채령이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채령이도 떨렸어요. 눈물이 났는데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기가 죽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진 사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최참봉이 채령이한테 한 말은 하나였어요. 미안하다, 채령아. 아비가 늦었다. 채령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박 씨가 이 집을 떠나기로 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최참봉이 박 씨와 갈라서기로 한 거예요. 조용히 소문 없이 박 씨는 짐을 쌌어요. 순심이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긴 날 밤 순심이가 채령이를 찾아왔어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채령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순심이 눈이 빨갰습니다. 언니 나가. 그래. 미안해. 진심으로. 채령이가 순심이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순심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순심이 눈물이 흘렀어요. 어미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무서웠던 거잖아. 나는 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앞으로 살면서 또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눈을 감지 마라. 눈 감는 게 편하지. 근데 눈을 감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거야. 순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순심이가 살인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채령이는 마당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도 결국 피해자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나쁜 어미를 만난 것도 죄라면 죄였지 하고 채령이는 그 아이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채령이의 힘이었어요. 박 씨가 떠나고 나서 최참봉 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참봉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채령이는 다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곁을 지켰던 것처럼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이듬해 봄에 이 고을 원님의 아들 이주봉이 최참봉 댁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채령이를 본 것도 아니었고 중매쟁이 말만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주봉은 고을 어른들한테 채령이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어른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집 딸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사람이 됐다고. 이주봉이 채령이를 처음 직접 본 것은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채령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깊었습니다. 이주봉은 그 눈을 보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채령이는 이주봉 곁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키웠어요. 가르칠 때 한 가지를 항상 먼저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착하기만 하면 쓴다. 눈을 떠라. 어머니한테서 받은 말이었습니다. 채령이는 그 말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박 씨의 독한 말 앞에서도 억울한 소문 앞에서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 것 같던 그 밤에도 한 번도 그 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어요. 착하면 복 받는다는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기만 하면 이용당한다는 말로도 아니었어요.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등을 밀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끝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